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취업 맞춤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특성화취업부장교사 조기현입니다. 중소기업 취업 맞춤반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 맞춤반이란 학교와 학생, 기업 간 취업 확정을 3자 협약으로 맺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식 교육을 실시한 후에 취업과 연계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3년간 취업 맞춤반 현황을 보시면 조금 감소하고 있지만 취업 맞춤반은 중소기업 취업에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업 맞춤반은 일정을 보시면 3월부터 5월까지 저희가 취업처를 발굴하고 지금 현재 취업처 약 80명 정도의 취업처를 발굴해 놓은 상태고 계속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5월부터 6월 사이에 학생들이 기업을 방문해서 기업 현장도 둘러보고 그다음 면접도 보고 해서 면접에 합격을 하면 3자 취업 약정을 체결합니다. 체결된 학생들은 이제 기업에 맞춰서 개설하는 방과 후 취업 맞춤반 방과 후 수업을 96시간을 이수하게 됩니다. 다른 해에는 120시간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96시간만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끝나고 나면 기업과 협의를 통해서 빨리 나갈 경우에 9월 13일 이후에 현장 실습으로 파견이 가능하고 취업 전환은 10월 4일부터 가능합니다. 학생 또는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현장 실습을 생략하고 10월 이후에 취업으로 바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면 병력 특례 우선 대상이 됩니다. 모든 학생이 병력 특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업에 있는 대상자들 중에 우선권을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해에 취업 맞춤반 현황입니다. 학과별로 그 다음에 과정별로 메카는 2개 과정을 운영하고 43개의 기업에 82명이 참여했습니다. 기계 계열이 조금 학생이 부족한 이유는 도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제외하고 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적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취업 맞춤반 방과 후 저희가 96시간을 이수해야 된다고 했는데 일정을 보시면 7월 5일부터 이 녹색 부분입니다. 7월 5일부터 8월 17일까지 교육을 받게 되고 여기에 방학이 일주일 포함되어 있습니다. 7월 19일부터 23일까지가 방학 기간인데 이 방학 때도 교육을 받는데 방학 때는 학생들이 하루에 8시간 그 다음에 일과 중에는 하루에 4시간씩 방과 후 교육을 참여하게 됩니다. 다른 해보다 조금 일찍 시작하고 조금 일찍 끝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9월 초에 기계 계열 학생들이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로 산업기사 시험을 응시하게 됩니다. 그 산업기사 외부평가가 9월 초에 예정되어 있어서 그 준비를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해서 올해 조금 더 빨리 시작하고 일찍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9월 13일부터 현장 실습을 파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부 학생들은 10월 4일부터 취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 취업 맞춤반 방과 후 수업은 학기 중에는 하루에 4시간씩 그래서 마치는 시간이 오후에 8시 50분입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는 아침에 8시 50분에 시작해서 오후 5시 30분까지 일과는 그 학교 일과에 따라서 조금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무료로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학생들이 전체 이 수업에 착실하게 참여를 해야 됩니다. 방학 중에 혹시 가족 여행이나 등등 계획을 가지고 계신 가정에서는 이 기간을 제외하고 다른 날 계획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장 실습입니다. 현장 실습이 학습 중심 현장 실습입니다. 예전하고 조금 바뀌었는데 2018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절차를 보시면 사전교육,
지금 이런 내용들도 사전교육에 해당됩니다. 사전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실습 준비기간 이때는 필요한 각종 서류를 챙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동의서도 필요하고 표준협약서도 작성하고, 자, 표준협약서는 근로계약서 대신에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받을 때 필요로 하는 각종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근무하는 장소도 있고 수당과 관련된 것도 표기되어 있고,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실습을 이제 1개월 정도, 4주 정도 실시할 수 있고, 이제 취업 맞춤반 학생들은 이 현장 실습도 생략 가능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보고회를 시작을 하는데, 보고회는 학교 사정에 따라서 또는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생략할 수도 있는데, 올해는 설문지 형태로 학생들의 만족도를 보고회를 대체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끝나고 나면 이제 취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10월 이후에 취업으로 전환이 되는데, 여기 3학년 동계 방학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취업 맞춤반이 아니라 일반 학생들입니다. 취업 맞춤반은 10월 4일부터 취업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 조금 더 빨리 취업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빨리 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취업 맞춤반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학습 중심 현장 실습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자, 실무 과목과 연계한 OJT라고 되어 있는데, 기업에 가서 학교 수업 중에 교과목 중에 실무 과목이라고 있습니다. 실습 중심으로 운영하는 수업, 그 수업과 연계가 되는 관련성을 가지는 기업에 가서 학교에서 배울 걸 산업 현장에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3개월인데 취업 맞춤반은 생략 가능하고, 이게 이제 취업이 아니고 취업 준비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다시 말하면 학생의 신분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 그 다음에 현장 실습을 하고, 우리 취업 맞춤반 학생들은 대부분 선도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선도기업은 10월 4일 이후에 취업으로 전환이 되는데, 10월 4일 이후에 취업으로 전환이 될 겁니다. 기업마다 일정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실습 기간 동안은 근로계약서가 아니고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를 작성하고, 자, 현장 실습은 근로가 아니고 학습이기 때문에 최저시급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제시한 거는 기업에서 학생들한테 시간당 7,400원 이상을 주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7,400원의 근거는 우리 최저임금에서 70%, 최저임금의 70% 정도로 이렇게 계산을 한 거고, 나머지 30%는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 교육에는 성교육, 직장 예절 교육, 그 다음 조직 이해 교육, 그 다음에 안전교육, 뭐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현장에서 꼭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시간 동안에는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수당을 받으면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시간당 7,400원만 줘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이제 학생들이 최저임금을 못 받으니까 약간의 불만이 생길 수 있으니까 현장실습 지원금이라는 걸 교육부에서 한국장학재단에 위탁을 해서 하루에 3만원, 총 60일 동안,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 3개월의 의미가 60일입니다. 출근하는 날짜의 수. 60일간 1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조건은 학생들이 현장실습 일지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현장실습 일지는 학생들이 그날 회사에서 어떤 걸 배웠는지, 산업 현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개별 안내하겠습니다. 자, 현장 실습 기간은 근로자가 아니고 학생이고,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따른다는 겁니다. 자, 현장 실습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취업 맞춤반은 취업으로 전환되고 나면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이제 병력 특례, 산업기능요원으로 병력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이 어떤 건지 보시면, 자, 민간 기업에서 제조 생산 인력으로 군 병력을 대체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 병력 특례 업체로 그 기업이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자, 병력 특례 기업 신청 기준에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이고, 그 다음에 제조 사업 시설이 다른 기업과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기업. 다르게 표현하면 대기업의 사내에 있는 업체들은 중소기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나와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랑 지급계고 특성화고등학교랑 협약을 맺어서 학생들을 이렇게 취업 맞춤반 학생들을 채용할 경우에 병력 특례 기업 신청할 때 가산점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자, 산업기능요원 그 기업의 그 병력 특례 업체 선정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6월 말에 병력 특례 지정 기업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병무청에 신청을 하면 그 심사를 거쳐서 10월 달에 그 기업이 병력 특례 업체로 선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이 되고, 동시에 그 6월 달에 병력 특례 업체 신청할 때 산업기능요원 인원도 TO도 같이 신청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10월 달에 나옵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우리 학생들이 취업 맞춤반을 한다는 의미는 이제 기업에서는 병력 특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어느 정도 병력 특례를 염두에 두고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6월에 신청하는 특별한 케이스도 있지만 대부분이 내년 6월 달에 졸업하고 나서 6월 달에 병력 특례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10월 달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신청하는 학생들은 적어도 내년 10월까지 병력 특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 맞춤반 학생들이 참여할 때는 내년 10월 말까지는 근무하고, 만약에 병력 특례가 안 된다 그러면 그때 회사랑 의논을 해서 군대를 현역으로 가든지 아니면 1년 더 기다렸다가 산업기능요원 다시 신청하든지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은 처음 나가면 부모님들 아마 아실 겁니다. 첫 출근 날 굉장히 힘들 거고 어색하고, 그 다음 첫 일주일도 힘들고 첫 1개월 정말 힘들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해도 어떤 환경에 가도 처음은 다 힘들어요. 학교에 처음 입학해도 힘들고 학년이 올라가도 힘들고. 그런데 3개월 정도만 적응을 하면 그게 생활화되고 적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조금 힘든 부분, 위험한 거는 학교에 이야기해서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본인이 조금 적응하기 힘든 부분은 조금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기업은 학교가 아니고 노동력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중에 회사 가면 안 가르쳐줘요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본인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학교보다. 그 다음에 기업은 배우는 곳이 아니고 시키는 일을 해내야 되는 곳.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타 기업 친구들과 비교 금지라고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회사에 입사를 하면 옆에 회사는 이렇게 하던데 또 같은 회사에 있는 저 친구는 쉬운 일 하는데 나만 왜 힘든 일 하지? 우리 업무들은 계속 순환될 수도 있고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힘들지 몰라도 적응이 되면 비슷한 일이 될 거고,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에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처럼 밖에서 보기에는 나만 힘든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비교하는 것보다 이 업무가 내한테 맞다 안 맞다, 이 업무가 이 회사가 내 미래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걸로 판단을 해야지, 다른 친구랑 비교하고 다른 회사랑 비교하는 부분은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다니는 기업은 친구가 희망했던 바로 그 기업. 이거의 의미는 우리 학생들이 면접을 보러 갈 때 한 기업에 한두 명을 뽑으면 서너 명이 면접을 보러 갑니다. 입사를 했다는 이야기는 그 학생이 다른 학생들을 제치고 선발되었다는 의미인데, 본인이 거기에 선발되었다는 것은 다른 친구가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다른 친구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회사. 그래서 내가 포기하게 되면 내 친구의 직장을, 취업처를 내가 뺏고 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한 거에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취업 맞춤반 학생들이 준비해야 되는 준비사항,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 분야 자격증 최대한 취득. 자, 졸업하기 전에 또 취업 현장에 나가기 전에 중소기업은 최대한 많은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병력 특례를 신청하는 학생들은 자격증이 필수 조건입니다.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이 따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 준비. 자, 기업 방문과 동시에 면접을 하는데 그 면접 때 학생들 복장이나 두발이나 이런 걸 좀 단정히 해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참 실수를 많이 하는 게 하의는 교복을 입고 상의는 실습복을 입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습복을 입어도 됩니다. 단 실습복 상하의를 완전히 갖추어서 실습복을 입고 교복을 입을 거면 상하의를 다 갖추어서 교복을 입는 것으로 통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용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취업 마인드 함량. 자, 부모님과의 대화.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학생들은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부모님들께서 반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대학을 가는 때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부모님의 의견에 따라 대학을 그냥 가거나 친구 따라 가는 학생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학 시간이 유익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가고 싶을 때 필요성을 느낄 때 가는 게 훨씬 더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1, 2년 늦는다고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느끼고 필요성을 느끼고 뭔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취업 마인드 함량에 부모님께서 조금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자, 취업 맞춤반 채용 기업 공지 확인. 4월 말 5월 초부터 이제 취업 맞춤반 기업에 대한 홍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면접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잡히기 때문에 며칠까지 신청하세요 하면 그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지나가고 나서 저도 갈래요 하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확인을 꾸준히 계속 해야 된다는 거. 우리 학교 게시판에 다 게시를 하니까 이걸 사진을 찍어서 부모님하고 공유를 해서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취업 맞춤반 지원 학생들은 학생 기초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미 대부분의 학생이 제출을 했고요. 이 기초 자료는 내가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업무를 맡고 싶다, 어떤 곳에 취업하고 싶다, 뭐 기숙사가 있으면 좋겠다 등등 여러 가지 정보인데 자료 취합하는 목적은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회사,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조건을 갖춘 회사를 학교에서 발굴하기 위해서 자료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지금 업체 발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하기. 자, 친구 눈치 보지 말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떤 기업에 채용 공고가 뜨면 자, 친구가 나보다 성적도 좋고 자격증도 많고 뭐 말도 잘하는 친구가 지원을 했다. 그러면 나는 지원해도 떨어지겠네. 이런 생각으로 지원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도록 본인이 희망하는 회사면 내가 가고 싶다. 그러면 친구 눈치 보지 말고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들이 성적이나 뭐 자격증 물론 참고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일부 기업은 자기 집에서 회사가 가까운 학생, 출퇴근이 용이한 학생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회사에 와서 가르치면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회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친구 눈치 보지 말고 내가 가고 싶은 회사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을 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취업 연계 장려금. 우리 학생들이 이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현장 수업을 마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이제 취업 연계 장려금을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12월 말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1인당 총 500만 원의 장려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1년 이상 이제 신청을 하고 나서 돈을 받으면 1년 이상 근속을 그 회사에 해야 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이직, 뭐 회사가 폐업을 하면 이직도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그 회사에 취업을 해야 되고 1년 동안 만약에
근무를 안 하고 중간에 그만뒀다. 그러면 장려금을 다시 환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한국장학재단에 연락을 해서 그만뒀으니까 이 돈을 다시 반환하겠다라고 연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12월 말까지 뭐 회사에서 나는 내년 1월 이후에 채용하겠다라고 해서 늦게 근로계약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 12월 말까지 한국장학재단에 이 취업연계 장려금을 신청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근로계약이 되면 관련 서류는 그때 접수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12월 말까지 취업연계 장려금을 반드시 신청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기회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취업은 나중에 하더라도 신청은 미리 해야 된다는 거, 이거 같이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난해에는 학생당 400만 원을 줬고 6개월 근속이었는데 올해 일부분 바뀌었습니다. 금액이 늘고 기간도 6개월 더 늘어서 1년으로 변경된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이제 34세 이하 최초 고용이 될 때 신청할 수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취업연계 장려금과 중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하면 저는 군대 갔다 와서 재취업할 때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2년형과 3년형이 있는데 2년형은 개인이 2년 동안 300만원, 한 달에 12만 5천 원을 2년 동안 내면 2년 후에 국가에서 돈을 보태서 1200만 원을 지불한다는 겁니다. 3년형은 3년 동안 개인이 600만 원을 넣으면 3년 후에 3천만 원을 수령하는데 이거는 뿌리산업만 가능합니다. 뿌리산업은 특수산업 설비과 학생들이 취업하는 취업처의 일부가 뿌리산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청년내일 채용공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Q&A 하겠습니다. 취업 맞춤반 잔업 또는 특근이 가능하냐? 자, 현장 실습 기간 동안은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하루에 보통 7시간 해야 되는데 학생과 기업이 협의를 하면 1시간 연장해서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최대 4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40시간까지 가능한데 여기에 이제 7시간 더하기 1시간, 이 추가 1시간에 대한 연장 근로수당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가 아니고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업으로 전환이 되고 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고 8시간을 초과하면 8시간이 기본 근무고 8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연장 근로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2월까지는 잔업이나 특근을 조금 자제하도록 저희가 기업에 요청을 하거든요. 근데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이거 가급적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고 다른 사람 다 일하는데 퇴근하면 조금 애로사항이 생기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도 이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취업 맞춤반 대학 진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업 맞춤반은 병력 특례를 기본 조건으로 갖추고 있고 뭐 모두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 바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원하고 기업도 그걸 바라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학을 진학할 학생은 취업 맞춤반에 참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입사하고 나서 혹시 애로사항이 생기면 선생님들하고 꼭 의논을 했으면 좋겠고요. 선생님들하고 의논 없이 퇴사를 하면 조금 서로 곤란한 상황이 있으니까 만약에 정말 힘든 상황이 생기면 당연히 퇴사를 해야죠. 근데 의논을 반드시 해서 선생님들하고 이제 협의 후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퇴사를 못하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회사도 마음 상하지 않게 적절한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취업 맞춤반은 모두 병력 특례 가능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두가 되는 건 아니고 기업이 병력 특례 업체로 선정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 내에서 병력 특례 대상자로 우선순위에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우선순위는 맞는데 혹시 우리 1년 선배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
선배가 더 우선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사 순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사 자격증, 해당 분야 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 병력 특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취득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업에서 이직할 때, 뭐 폐업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직할 수는 있습니다. 졸업 전에는 병력 특례를 좀 늦게 할 수도 있어요. 아까 혹시나 올해 6월에 병력 특례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내년에 6월에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회사를 옮기게 되면 병력 특례가 다른 친구들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거. 입사 시기도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일단 가능은 합니다. 근데 졸업하고 나서는 동일 과정, 그러니까 유사한 직종에 병력 특례가 가능한 업체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나 병력 특례 업체가 아닌 경우, 그 다음에 분야가 다른 경우에는 우리 전공과 무관한 다른 전공인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 확인하고 이직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현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생님하고 꼭 의논하고 부모님께 꼭 부탁드립니다. 부모님께서 기업에 직접 연락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기업에 가면 성인으로 대우받고 성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부여받게 되거든요. 부모님 보시기에는 아직 어리지만 이제 나이도 사실은 성인인 나이가 되어 가는 거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학교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개입을 해서 학생의 애로사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는 기업에 연락하지 마시고 학교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입니다. 간절한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 학생들이 정말 바라는 바가 있고 간절한 꿈이 있으면 이루어질 거라고, 그리고 그만큼 노력하게 될 거라고, 그 노력의 결과로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취업 맞춤반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취업 맞춤반 설명회 이 자료는 창원기계공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타 학교 학생들은 일부 좀 상이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